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실패이며 일본 통상 정책의 흑역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102년 역사를 자랑하는 간판 칼럼 다이키쇼키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의 동북아 정책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간 쟁점 가운데 수출 규제는 실패라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품목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강제징용공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는 인식을 나타낸 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약 5,400억 원 수준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해 15조엔 규모인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레버리지가 높은 제재 수단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한국이 받은 타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케이는 수출 규제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보다 한국에 도의적인 우위성을 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일본 통상 정책의 흑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적 수단으로 전략적 목표를 이루는 경제적 외교술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복잡한 경제활동을 단순한 정치적 의도로 움직이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제적 수단으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원래 일본에는 없던 개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나 주요 7개국의 제재에 발을 맞추기는 하지만 단일 국가의 경제적 외교수를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자유무역 체제야말로 일본의 핵심적 이익이라며 경제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전수방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학 대기업 스미토모 화학은 한국의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 엔 이상을 투자해 규제 품목인 감광재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규제 이후 오히려 한국은 독립을 통해 일어서기 시작했고 일본의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반격은 일본의 질투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독도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지난 9일과 10일에 한국 국영기업의 위탁을 받은 노르웨이 선적 선박이 독도 남방 100km 해역인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 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였습니다. 보도가 나온 날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해당 선박의 항행 목적을 확인하고 주의를 줬으며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반박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선박은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정당하게 활동했으므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유민주당 회의에서 인상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민당 정부 조사회 외교부의 회장인 사토 마사이사 참의원 의원이 발언의 주인공입니다. 한국 정당으로 치면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장인 그는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을 항행한 것을 두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얼굴에 사정없이 똥칠을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총리 얼굴에 사정없이 똥칠을 한 셈이라는 발언입니다. 사토 회장은 하야시 대신의 방안 중에 해양조사선이 활동한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외무성에 주문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발언이 19일 하야시 외무대신에게서 나왔습니다. 참의원에 출석한 하야시 대신은 외교 경로로 대응을 하자 한국에서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전해왔다라고 한 뒤 일본 정부에서도 현장 해역 정보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선박이 해양조사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해양조사는 한국의 주권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이 그런 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 보도 마스노 관방장관의 이의 제기, 사토 외교부의 회장의 발언은 한국이 그런 조사를 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야시 대신은 그런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자국이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현장에 있었던 해양순시선이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요란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스스로 봉합한 것입니다. 일본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셈이 됩니다. 사토 외교부의 회장이 막말을 한 것은 한국이 해양조사라는 주권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보복은 일본의 흑역사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일본 언론이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총리는 얼굴조차 못 들고 있는 상황이다. 무능한 총리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고 참의원 선거 때 심판을 받을 거라며 사태가 코앞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견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기시다 정권이 의연한 본래 취해야 할 외교 자세를 한국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국가관의 결여를 보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지율을 무엇보다도 신경 쓰는 정권인 만큼 일본 국민의 과반수가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 약속을 어긴 한국의 이쪽에서 다가갈 필요는 없다. 이쪽에서 굳이 타협할 필요는 없다고 계속 품고 있는 한 어쨌든 한일 관계를 빨리 복구해 점수를 벌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대중 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 바이든 정권으로부터의 관계 개선의 압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외무성이 그 근처는 이치로 정중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오히려 이상하게 한일 관계 중시라고 해서 접근해 오는 만큼 아무리 일본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계에서 볼 때 강경하게 하고 있다고 잘못 포착될 수 있어 그만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기시다가 의식해서인지 아베 간과 두 정권이 해온 것과 다른 색깔을 내려고 하는 곳이 있으니 그 영향으로 원래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체로 위안부 합의나 징용공 얘기도 과거 정부에서 풀었던 일이니까 그게 한국 내에서 늦게라도 해결하려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끝났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저쪽은 아무것도 획기적인 일이란 건 하지 않았지. 아직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훤히 알 수 있는 일이라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조약이나 합의를 가볍게 보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된 논조는 매번 통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합의해도 깨질 게 뻔하다. 할 일은 거리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면 단독으로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반복하는 것만이 답이다. 한일 관계 개선은 무리이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관계 개선과 일본에 있어서는 듣기 좋은 발언을 했지만 그 후에 나오는 발언들이 모두 무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 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일본에 대해 말하는 것은 관계 개선, 협력, 협의뿐이며 한일 현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수요 집회가 계속되고 재판 결과도 여느 때처럼 관계 개선과는 역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와 다른 자세가 보이지 않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나 각오가 전혀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느껴지지 않는다. 평범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지. 의회에서는 문일파가 여전히 남아있어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실정이지. 북의 원조 이회에는 지금의 의회는 현 정권의 말을 듣지 않을 게 아닌가. 그래서 기시다가 엎어졌다고 해도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이상 한국 신정권과의 서툰 교섭은 삼가는 것이 상책이겠지. 결론부터 말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이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어 합의를 기정사실화했다. 해결되면 존재의 의의에 관련된 단체를 중심으로 그에 반발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은 문정권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혼자서 삐쳤다는 것이 현실. 일본도 그런 것을 안 후에 한국과 외교를 하길 바란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